차단기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전력계통에서 고장 전류나 계통의 이상 시 신속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전류를 차단해서 계통을 보호하고, 그리고 개폐 시 전극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단기가 종류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압에 대한 용도별로 저압과 고압 차단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차단기의 전격을 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은 차단기의 적용이 가능한 사용 회로 전압의 최대 공급 전압을 나타내며 계통 공칭 전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단기 전격 전압 산출 공식은 공칭 전압 곱하기 1.2배에 다시 1.1배로 나눈 값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배전선로인 22,900V의 전격 전압은 25.8kV, 25,800V입니다. 전격 전류는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의 어떤 조건에서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사용 조건의 전류 상한값, 즉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류 공식은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격 투입 전류,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 즉 고장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전자적인 반발력이 생기고 접촉자는 그 반발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0Hz 같은 경우에는 전격 차단 전류의 2.6배에 해당되는 값을 전격 투입 전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는 동작 책무에 따라서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전류의 한도이며, 전격 비대칭 차단 전류는 차단 시 발생하는 DC 성분을 포함한 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대칭 전류를 적용하지만 보호궤도에서 순식값 설정할 때는 그 전류에 대한 기준을 전격 비대칭 전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격 차단 용량은 마찬가지로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서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MVA, 메가볼트 암페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격 차단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단이 안 되고 오히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단기 전격 선정 시에는 전격 차단 용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단 용량에 대한 산출식은 삼상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를 고려한 값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격 차단 시간은 차단하는 경우에 차단 시간 한도로서 그 값은 계극 시간과 아크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격 차단 시간은 계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고려한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격 계극 시간은 트립 코일이 여자돼서 접촉자가 계극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단기를 투입할 수 있는 조작 전압은 일반적으로 직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압은 24, 40
128, 11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10V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격 단시간 내전류는 일반적으로 차단기의 차단 전류와 같은 크기로서 대칭 시로치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동작 책무에서는 일반용과 고속도 재투입용 차단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용 차단기의 동작 책무는 자, 여기서 C5 우리가 C는 클로스 닫히다, O는 오픈 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투입하고 개방하고 15초 후에 투입하고 개방하고 이런 거냐? 사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투입 즉시 차단, 결국 뭐냐면 동작 책무에 대한 시험 조건이 투입 즉시 차단이기 때문에 이 C5는 단락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투입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고속도 재투입용에서는 자, 개방 0.3초, 투입 개방 3분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5는 시험 조건이 차단기를 투입 후 단락을 구성, 즉 차단기를 투입 후 단락 전류를 흘려주는 것이 바로 5에 대한 동작 책무입니다. 따라서 쉽게 표현하다 그러면 C5는 단락 후 차단기 투입, 5는 투입 후 단락회로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차단기의 절연 강도는 차단기가 이상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 필요한데 절연 강도는 뇌 임펄스 전압과 상형주파 내전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격 전압 시로치가 7200V 같은 경우에는 전격 뇌 임펄스 전압이 약 60kV, 사용주파는 20kV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단기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선정 시 고려사항은 안정적이고 적정 용량으로 선정이 되고 경제성, 유지관리성, 그리고 또한 차단 속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종호 방지 및 개통보호, 또한 V12 2차 측에 SL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V12에서 발생되는 개폐 서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차단기들과의 보호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차단기 분류는 일반적으로 고압과 저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고압에서는 V12, G12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않지만 O12, MBB 그리고 파워퓨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압 차단기는 주차단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중 차단기 ACB, 배선용 차단기 MC12, 누전 차단기 ELB, 저압용 파워퓨즈, 전자접촉기. 여기서 전자접촉기는 혼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동계정기 THR, 기계식과 혹은 전자식 열동계정기 EOCR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두 개를 조합해야 차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기는 적용 장소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차단기를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단기 종류의 어떤 종류별 특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차단기는 진공 특성 중 높은 절연력과 그리고 진공 중에 아크의 급속
확산을 이용해서 소호시키는 차단기로서 진공도는 10^-3톨, 10^-mmHg의 진공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센의 법칙에 보면 자, 전압과 압력과 혹은 전극 간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런 파산의 법칙의 특성 곡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지점 10^-1톨 되는 이 지점에서 좌측편, 즉 고진공 영역, 이쪽 영역에서는 주로 차단 영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쪽 영역에서는 주로 방전 영역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 아주 고진공 상태에서의 파생의 법칙에 의해서 차단 영역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공 차단기는 차단 성능도 우수하고 개폐 수명도 길고 또한 화재 폭발 위험도 적고 경량이면서도 좀 컴팩트합니다. 단지 문제라고 하면 어떠한 전류 차단 시에 서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개폐 서지로부터 혹시 2차 측에 몰드 변압기나 전동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지 흡수를 위해서 SA,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서 개폐 서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는 발생되는 아크에 SF6, 6불화학 가스를 불어넣어서 소호시키는 방법으로서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불활성이며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주로 초고압 계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F 가스 특징은 절연 내력이 공기의 3배, 즉 절연 내력이 공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극간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래서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호 능력도 공기의 100배, 비중 공기의 5배, 불활성가스, 불연성, 무독, 무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한 수치는 또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공기 차단기 아크 소호는 아크에 압축된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화하는 방식으로서 압축 공기 약 10에서 30kg/제곱미터 센티미터로 이 고압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거는 1에서 3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축 공기가 필요한 부대 설비, 컴프레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비가 복잡해서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단기 MBB, 이거는 개폐 시 발생되는 아크에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주어서 전자력으로 소실로 밀어넣어서 냉각을 하는 방식인데 유입 차단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저압 차단기의 가장 용량이 큰 기중 차단기 AC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압 메인 차단기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크에 대한 소호는 공기의 자연 소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류용은 1000V 이하, 직용은 3000V 이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용량 ACB도 출시된 뿐만 아니라 ACB 자체의 보호개정 기능을 갖고 있는 최신형 차단기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선용 차단기 MCCB.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MCCB, 가정용 배선용 차단기는 MCB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압용 차단기로서 주로 배분전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저압 차단기로서
차단기 개폐 시 발생된 소음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때 발생되는 아크를 그리드 형태의 자성판이 아크를 분할시키면서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소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호성 가스 및 몰드 케이스의 공기가 끌려 들어가서 내부 압력 상승과 아크를 급속히 소호시키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아크 차단기 AFCI, AFDD 물론 부르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아크를 검출하는 검출장치 혹은 차단장치에 대한 의미는 같습니다. 전기화재 발생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전류, 과부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스파크 등등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크가 발생될 때 아크 전류를 미리 검지해서 차단시키는 장치로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침실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정도로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차단기입니다. 전원을 제공하는 모든 배선과 욕실 등의 기존 누전 차단기 외에 AFCI를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되는 KC 214.2.1에 의해서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가 우려될 장소가 있다 하면 AFCI를 설치해서 화재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화되어 있습니다. 단 가격이 비싼, 아직은 가격이 고가인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사용 범위 확대 등 안전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 가격은 상당 부분 저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크는 직렬 아크와 병렬 아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직렬 아크는 회로의 단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병렬 아크는 부하측에 대한 단락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크의 크기는 직렬 아크보다는 병렬 아크가 훨씬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가 병렬 아크, 2번 같은 경우가 직렬 아크인데 우리가 TCC 곡선, 즉 시간과 전류의 특성 곡선을 보면 이 부분, 이 1부분이 앞에 있는 병렬 아크보다 뒤 1,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직렬 아크고 뒤에 있는 1, 이 부분이 병렬 아크이기 때문에 그 아크의 크기는 병렬 아크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인하되어 있지만 누전 차단기에 비해서 같은 용량 기준한다 그러면 아직도 한 20배 이상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요.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변전 설비 개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LBS, 부하 개폐기 LBS는 수변전 설비 인입 개폐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 전류 정도는 개폐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사고 전류,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류 퓨즈를 첨가시킨 퓨즈 붙임형과 퓨즈가 없는 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류 퓨즈 붙임형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LBS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이쪽 편에 보시는 것이 바로 퓨즈 붙임형 LBS가 되고요.
이쪽 그림은 퓨즈가 없는 단독 LBS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이 같은 경우는 수용과 개폐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부와 지락에 대한 보호는 가능하지만 어떠한 단락사 같은 경우에는 차단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배전 계통에서의 리클로저와 협조를 함으로써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리클로 쪽에서 사고 전류를 검출해서 무전압 상태에 대한 회로 개방이 있을 경우에는 비로소 ASS가 차단되는 그런 어떤 보호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클로저는 배전선로의 대표적인 보호장치로서 어떠한 수용과의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개방과 투입을 반복을 하면서 어떠한 일정 시간 후를 대기한 다음에 그래도 고장 요소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 3회, 맥스 4회까지 재폐료를 한 다음에 그래도 사고에 대한 처리가 안 되면 연고 개방되는, 그래서 고장 구간을 확실히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답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 구간 개폐기 SE 섹션 어널라이저, 이거는 뭐냐면 배전선로의 리클로저와 같이 보호협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자동 개폐기 후비, 그러니까 SE 후비에 바로 리클로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클로저도 동작에 대한 횟수는 약 1에서 2 정도 적은 횟수로 되어 있지만 또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자동 구간 개폐기 역시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리클로저와 보호협조해서 리클로 쪽에서 차단해서 무전압 상태가 돼야 비로소 자동 구간 개폐기도 개방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선로 개폐기는 무브아시 개폐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스위치, 차단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 개폐기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단로기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선로 개폐기 LS 대신에 AIS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터 스위치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으로 무브와 개폐 동작이 가능한, 개폐 조작이 가능하지만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은 없습니다. 자, 단로기 역시 무브와 시에만 전류를 개폐할 수 있고 어떠한 미약한 충전 전류나 여자 전류 정도는 개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단로기는 회로에 대한 개방, 확실한 개방을 필요로 할 때 개폐기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배전전압 기본이 22,900인데 3상 4선식 다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단점은 지락시 지락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전에 있는 리클로저와 수용과의 ASS가 보호협조를 해서 개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SS에 대한 기능은 수용가치에서 어떤 사고 전류, 즉 삼상 단락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고 전류를 검출하게 되면, 즉 약 800A를 초과하는 그런 대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사고 전류를 검지해서 자동으로 락 상태로 돌아갑니다. 락 상태는 뭐냐면 AS가
ASS가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실제 사고 전류를 배전계통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리클로저에서 사고 전류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리클로저에 대한 협전은 수용과에서 800A 넘는 고장 전류가 발생되면 배전선로에 리클로저가 트립이 됩니다. 그러면 리클로저가 트립됐다, 오픈됐다 하면 결국엔 무전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무전압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비로소 ASS가 자동으로 트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가 발생된 수용과의 ASS가 개방이 돼서 고장점이 분리가 되면 비로소 타 건전상 수용과의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 수용과 분리 후에 타 수용과의 송전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ASS와 리클로저가 보호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ASS가 리클로저가 아닌 배전교통의 차단기 CB와 보호협조할 경우에는 리클로저에 대한 차단 개방 시간보다 조금 빨리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클로저가 아닌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는 차단기와 ASS에 대한 보호협조는 거의 리클로저와 보호협조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지만 단지 요구에 대한 동작 시간이 차단기가 리클로저보다 좀 빠르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TS와 CTTS, 부하 절체 개폐기 스위치, 자동 절체 스위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ATS는 상용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전이 발생됐을 때 사업장 내에서 갖고 있는 비상용 전원, 즉 비상 발전기로 일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할 때 자동으로 절체되는 스위치로서 약 20에서 90ms 정도의 순간적으로 정전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시간은 말 그대로 ATS의 절체 시간입니다. 절체 시간. 현재 저압계통에서는 비상전원과 절체기로서는 ATS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수전자에 나와 있는 무정전 절체 스위치. 이거는 무정전 절체가 가능한 설비라고 하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계획된 정전, 즉 유사시 불시에 정전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전이 불시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시작해서 전압과 주파수를 어느 정도 환기를 한 상태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CTTS라 하더라도 불시 정전에서는 정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전 시간은 일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런데 왜 이걸 무정전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계획된 정전, 즉 비상발전기를 스탠바이 시켜놓고 전압과 주파수를 확립시켜 놓고 상형전원과 순간적인 동기화를 이루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부하 측을 봤을 때는 무정전 상태로 절차가 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CTTS의 가장 큰 특징은 동기를 맞춰서 절환시키는 무정전 절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전원 전압차가 3%, 전격 주파수가 상하 0.3Hz일 경우에 위상각 5도 이내로 무정전 절체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CTTS는 절체 시간이 무정전, 이건 계획된 정전이라는 거죠. 아무렇게도 전원에 지속될 수밖에 없죠.
ATS는 절체 시간이 있기 때문에 CTTS 대비해서 전원의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상용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비상용 전원이 일시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이 상용과 부하를 공급하는 데서 여기 비상용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 동기화를 이룬 다음에 여기에 비상용 전원으로서 부하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ATS는 말 그대로 선택이 하나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용, 얘가 비상, 이가 부하측 해서 평상시에 1이 붙어 있다가 어떠한 정전이 발생될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에서 전압과 주파수가 확립된다 그러면 비로소 1이 넘어가서 부하측에 전압을 공급하는데, 이 시간이 20에서 90ms, 즉 정전돼서 20에서 90ms 안에 전압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전이 돼서 비상 발전기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확립한 다음에 절차하는 게 20에서 90ms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정전부터 전압 주파수 확립하고 절차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수변전 설비 측에서 단락 보용으로 사용 많이 하고 있는 전력 퓨즈, PF, 파워 퓨즈. 이거에 대한 특징은 소용, 경량, 어떤 경제적인 측면. 자, 퓨즈에 대한 구성은 한류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FRP로 구성되어 있는 통 안에 소재를 넣고 고저항선을 수납한 다음에 뒤에 동작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런 표시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퓨즈의 특성을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류 특성, 한류형 퓨즈. 한류형 퓨즈는 전류가 제로점에서 동작을 시작해서 전압이 제로점에서 모든 차단에 대한 기능을 끝내는 것이 한류형 퓨즈. 그래서 전압 제로점에서 차단한다고 외웠습니다.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시켜서 이때 발생되는 어떠한 아크는 규소등, 소재를 충전한 규소 퓨즈로서 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즉 아크를 제거해서 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비한류형 퓨즈는 전압이 제로점에서 동작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전류가 제로점에서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 제로점에서 차단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붕산 혹은 화이바에서 발생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퓨즈가 일용화인데, 이렇게 비한류형 퓨즈 같은 경우에는 한류형 퓨즈보다 가늘고 좀 깁니다. 특징형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규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바로 어떤 폭약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소염통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 전체로 본다 그러면 한류형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비한류형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한류형은 전압이 제로점에서 차단하고요. 아크 전압을 높여주어서 전류를 한류시키는, 전류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고, 물론 전차단 시간은 계극 시간, 악 시간 다 포함해서
0.5사이클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의 차단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한류형은 아크에 소가스를 불어넣어서 제기전압 이상으로 높여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압이 제로점부터 차단을 시작해서 전류 제로점일 때 최종 차단 기능을 끝내는, 그래서 전류 제로점 차단이라 부르고 있는데, 일반적인 차단기도 다 전류 제로점 차단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단 시간이 한류형보다는 약간 긴 아크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최종적인 전차단 시간은 0.65사이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류형에 대한 장점은 소형이고 차단 용량이 크고 한류 효과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동작 시 과전압 발생 등이 있습니다. 비한류형에 대한 장점은 한류형에 대한 단점인 과전압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한류 효과가 좀 작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정적 전압 선정 시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락 용량 선정할 때도 회로의 단락 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차단 전류 보시면 광역 퓨즈 같은 경우는 소전류에서 장시간까지 차단이 가능하고, 후비 보호 퓨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차단부터 전 전류까지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퓨즈를 차단기와 비교한다면 퓨즈에 대한 장점은 가격적인 면, 그리고 소형이라는 거, 보호 장치가 필요 없죠. 자체에서 동작하니까. 보수도 간단하고, 또한 후비 보호도 완벽한데 현저한 한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일회용이죠. 재투입 안 된다는 거, 그리고 TCC 곡선이 조정 불가하다. 즉 전류와 시간, IT 곡선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회로에 과전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즈에 대한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을 보면 안전하게 틀릴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는 비보호구역, 그리고 이쪽에선 보호구역,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 특성, 한류형 퓨즈의 동작 특성은 2분의 1사이클, 0.5사이클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전류 영역에서 한류 작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즉 0.5사이클을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0.0083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동작을 합니다. 단 0.0083초 이상에서는 한류 작용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을 또 갖고 있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보호영역 비구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퓨즈의 용단으로 보호되는 범위로서 전차단 특성과 전격 차단 전류 영역 사이에 있습니다. 비보호영역 C구간, 이 구간은 안전 통전 영역과 보호 영역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퓨즈로 보호가 되지 않고 용단되지도 않아 열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퓨즈의 단점, 비보호 영역 구간이 존재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전류를 흘리지 않게끔 어떠한 규격, 용량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0.0083초 이내에서는 한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아도 한류 퓨즈는 동작하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류 퓨즈는 한류 작용에 따라서 사고 전류를 크게 전류를 제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퓨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시면 우선 문제점, 재투입 안 된다는 거죠. 재투입.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3개 이상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되고, 혹시 한 퓨즈 한 개가 만약에 단선 혹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된 퓨즈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3개를 모두 다 동시에 바꿔야 관리나 신뢰에 대한 부분이 높습니다. 또한 과졸 용단에 있어서 상시 과부하 영역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동작 시간, IT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단기와 보호 협조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열화에 대한 결상, 이 결상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LBS, 부하개폐기와 휴지 붙이명을 사용하게 되면 퓨즈에 하나가 동작했을 때 그 표시기의 어떤 그런 기계적 신호로 LBS에 대한 어떠한 그 기호의 동작으로 삼상이 동시 개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임피던스 계통에서의 지락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전기와 차단기의 보호 협조를 잘 구성해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TRV, 과도 회복 전압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전압이라는 것은 차단 직후 양 단자 간에 나타나는, 차단점 간에 나타나는 발생 전압을 회복 전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복 전압에 대한 종류는 3개로 볼 수 있는데, 과도 회복 전압, TRV, 요거는 전류 차단 직후에 나타나는 진동하는 회복 전압. 순시 과도 회복 전압, ITRV, 이거 같은 경우는 차단기와 고장점 간의 전압 진동에 나타나는 회복 전압. 상형주파 회복 전압, PFRV. 이거는 TRV, 즉 회복 전압이 진동된 후에 상형 주파수와 같이 진동하는 회복 전압을 상형 주파 회복 전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회복 전압에 대한 특징은 TRV는 단일 주파수 또는 다중 주파수를 가지며 차단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부하 송전선로에서 콘덴사의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순시 과도 회복 전압, ITRV는 차단기 종류에 따라서 차단 능력에 특별한 영향을 주며 특히 열적 파괴 능력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시 과도 회복 전압은 전류가 제로점으로부터 최대값에 이른 시간은 약 1 마이크로세컨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PFRV, 상형주파 회복 전압은 회로 조건, 고장 조건에 따라서 TRV의 중심을 결정하는데 차단기의 단락 시험 조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차단기의 개폐 과전압에 대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폐 서지 종류에서는 일단 투입 서지는 무부하 선로의 차단기 투입 시 개방 말단 A 지점에서 교류전압 EM에 대한 크기가 2배로 반사돼서 발생되는 투입 서지입니다. 자, 제조모 서지, 무부하 충전 전류 차단 시, 즉 전류가 제로점일 때 차단기 극간의 과전압 위에서 제점으로 단자 전압의 진동 상승이 발생되는데, 즉 이 전압이라 보시면
전류가 아무래도 좀 늦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제로점일 때 상대적으로 전압은 최고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반 사이클 후에는 약 이 EM 크기가 3배 정도, 또 그 사이클 후에는 이것이 5EM까지 확대돼서 진행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점호가 발생하지 않게끔 차단기에 대한 차단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반복 재점호 서지는 차단기가 전류 차단할 때 극간에 대한 절연이 충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아크가 발생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소가 여러 번 이렇게 발생되는 서지를 반복 재점호 서지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상의 전류가 제로점에서 차단이 되면 거의 동시에 나머지 두 상도 차단돼서 어떠한 큰 전류를 차단하는 현상을 유도 절단 서지라고 부릅니다. 최대 상전압의 6에서 7배 정도는 되지만 실제 회로 내에서는 그렇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류 고속 차단기의 자기유저 현상. 일반적은 자기유저 현상입니다. 자기유저 현상. 즉,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일반적인 자기유저 현상에 대한 거를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구성했던 게 기본적인 자기여자 회로, 자기유지 회로라 부릅니다. 자, 오픈된 상태에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러 동작시켜서 회로를 도통시키게 되면 여기 릴레이 X에 보계전기 X에 전압이 인가돼서 요거에 대한 접점 A가 이렇게 도통이 됩니다. 그러면 PB2, 요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라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보조계전기 코일이 여자 현상으로 인한 회로가 유지될 때 이거를 자기유지 현상, 자기유지회로, 자기여자 회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로를 갖다가 그러면 해제할 때에는 여기에 오프 신호인 PB1 스위치를 눌러서 이 회로를 개방시키게 되면 보조계전기 코일에 여자됐던 것이 다 개방이 되면서 모든 기능이 다 원위치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회로입니다. 물론 차단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전동기에 대한 원격 제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 기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안전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류 고속도 차단기의 특징은 직류 전기는 교류와 같이 0점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차단이 정말 곤란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 고속도 차단기는 교류 차단기와는 달리 차단기 자체에 사고 전류를 검출하는 기능과 동시에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같이 있기 때문에 검출과 차단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기유지 현상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신호를 보내서 회로를 개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개방유지 코일 전류를 역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자기유지 현상 방지를 대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